함영주 교수님을 초청해서 발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 교수님께 큰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함영주 교수입니다. 사실 제가 협상학회 회장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정 쪽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번 해보니까 협상학회 회장이 아니라 세상 온 걸 해도 집에서 친구들과 협상은 안 되고요. 정말 아주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할 거는 약간 이론적인 거긴 한데 사실은 실제와 연결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어서 가급적 좀 연결을 해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보니까 상당수가 또 목사님이시고 뭐 이렇게 많이 하신 분이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많이 설교를 하시거나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 앞에서 강의를 해본 적은 없어서요. 사실은 굉장히 떨립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ADR이라고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영어로 써놓고 이제 ADR 그러는데 이게 사실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lternative의 뜻이 뭐냐면 그게 아니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개화기에 외국인 선교사님이 이렇게 무당을 찾아가서 선교를 했죠.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니까 무당의 반응이 뭐였냐면 알았다 그죠? 저 옆에 만신이 있으니까 그 옆에 하나 놔라. 이게 뭐냐면 안 되는 거죠. 두 개는 섞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아무 유명한 누군가가 있나 보다. 근데 ADR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존의 소송이라는 제도가 있고 또 중재라는 제도가 있고 그러면 이 소송과 중재로는 안 되는 참 고약한 문제들이 있다. 그리고 또 고약하지 않더라도 이 방법으로 하면 더 좋겠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게 아닌 방법으로 나왔는데 뒤쪽에서 제가 설명한 것을 보듯이 우리나라는 이게 약간 두 개로 휙 섞어버리는 경향이 강해서요. 법원의 민사조정 제도도 보면 처음에는 자율적으로 뭐 이렇게 사호 그죠? 합의에 의해서 한다. 일조 그렇게 하고 뒤에 쭉 가다가 합의가 안 되면 내가 결정 내린다. 이게 아까처럼 돼버린 거거든요. 결정을 내린다는 거하고 합의로 해결한다고 하는 거는 두 개가 양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합의를 시키려면 끝까지 시키고 합의를 못 시키면 어떡합니까? 중재나 재판처럼 그쪽 절차에 넘겨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다신교를 믿으면서 기독교도 믿겠다. 안 되잖아요. 자기 모습인데 우리는 이게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연결되어 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굉장히 오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원에 이제 뭐 법관을 오래 하시던 분들도 그렇고 또 학교의 교수님들도 그렇고 조정 그러면은 그냥 사전 기선 제압을 한 다음에 내가 여기에 얼마의 전문가인지 아느냐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좌절을 시키거나 뭐 좀 넘어뜨려 버리는 이런 적이 많은데 만일에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조정이라기보다는 협박 제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고요. 미국도 보니까 조정 제도의 최고의 문제점이 뭐냐 할 때 코얼션이라고 잘 안 쓰는 단어인데 협박이에요. 정말 말로는 당사자 합의라고 해놓고 뒤로는 협박을 해가지고 나한테 말 안 듣는 재미없다. 판사가 조정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해서 판결을 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둘이 합의해. 합의 안 하면 둘 중에 하나 죽을 줄 알아.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합의를 하는데 그래도 합의는 없죠. 죽을래 합의할래 이 말은 그냥 못 죽어서 할 수 없이 동의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합의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20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이제 조정제도라고 하는 거는 ADR 중에 가장 핵심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ADR 그러면 뭐냐면 협상, 조정, 중재 그래가지고 협상 그리고 그다음에 조정, 중재 그래가지고 중재가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중재도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중재 절차에 가겠다는 합의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강제로 갈 수가 없는 절차인 거예요. 소송은 소제기해야 하고 그것도 저것도 안 한 사람들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조정은 합의를 안 해도 당사자가 그때그때 동의하는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3의 방법으로 조정이 나온 건데 이 조정은 철저히 자율성이고 자기결정이기 때문에 뭘 보장해야 되냐면 절차 선택권을 보장해야 돼요. 조정 절차에 가겠다. 이런 절차가 조정 절차니까 가겠느냐? 그럼 예 가겠습니다. 이러한 단점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죠? 안 갈래요. 그럼 바로 그냥 중재나 재판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강제로 끌어다가
합의를 시킨다는 말은 이거는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이제 중고등학교 나올 때 보면은 선생님 화해가 대표적이거든요. 주먹질한 두 친구 데려와가지고 야 악수해, 화해해, 악수 딱 하면 화해한걸 쳐버리는 거예요. 그건 화해를 한 게 아니라 악수만 한 거거든요. 그 다음 뒤에 돌아서 또 한 번 더 듣고. 그래서 그런 절차라는 걸 명심하고 사실은 아까 기독교 화해조정경제원에 합의율이 낮아요. 근데 그거 합의율에 신경을 써서 정말 무조건 합의율을 높이려고 하면 조정이 아니라 협박하면 빠릅니다. 그죠? 약한 사람을 밟으면 더 쉬워요. 센 사람보다가 억울한 사람을 더 억울하게 만들면 합의가 쉽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원래 조정이 출발하는 절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1년 내내 해가지고 아까 0%를 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얘기. 그죠? 협박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협박을 해도 안 되는 사안이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조정들면 안 되고요. 그래서 아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이쪽에서 오셨지만 초창기부터 계속 조정제도와 관련해서 제가 법원에서 누차 이야기한 게 뭐냐면 제발 실적 경쟁시키지 마라. 기독교 화해조정중재원 사건하고 상사중재원 사건하고 저희 중앙대에도 사건 오거든요. 사건 다른 걸 보내놓고 경쟁을 시키면 누구는 100m 뛰라고 그러고 누구는 50km 뛰라고 그러고 왜 빨리 안 들어왔냐는 거 마찬가지로 절대 경쟁시키지 마라. 그렇게 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도 담당자는 그 실적 경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낮지? 그래서 그거를 낮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를 확실히 인지시켜줘야 되고요. 또 낮아도 정말 당사자들이나 충분히 한달했다 그러면 훌륭한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정신적으로 좀 낮아지면 이거는 굉장히 천천히 발전하기는 할지 몰라도 사람들의 만족도라든가 정말 이거를 만족하는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만족을 하거든요. 그런 소수의 사람이라도 제대로 조정을 하는 게 좋지 않는가 싶고요. 그럼 20페이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절대 권력은 절대 못한다. 액통경의 이야기라고 다 우리가 하는데 사실은 보면 누구한테 눈치도 안 보고 절대적으로 하는 사람은 가장 훌륭한 심판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나쁜 심판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사람이 만든 제도는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누군가의 밝은 햇빛 아래서 빛과 소금 그리잖아요. 기독교에서 빛과 소금 아래에서 절차를 확 드러내놓고 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페이지 21페이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너무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조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적이고 자율주의적이고 이런 제도인데 중국 그 민사소법 교수들을 만나니까 또 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정 미디에이션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했더니 그거 중국에 있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말을 원로들이 하는 그건 우리나라도 있었죠. 중국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인간이 사는 모든 곳에 원로가 하는 건 다 있었죠. 그죠? 동네에 원로분이 하는 거.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현재 도입하는 미디에이션이라고 해서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명망가, 그죠? 그런 쪽으로 막 쏠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명망가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이라는 게 꼭 필요한 것 같거든요. 정말 투철한 그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애정이 있어야 된다. 심판을 하고 자꾸 자르는 분들은 조정에 좀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직업적으로. 그죠? 그런 분들은 어디에 맞느냐 하면 정말 심판하는, 냉정하게 심판하는 분야에 좀 더 맞을 수가 있고. 그래서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꼭 법률 전문가여야 되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외국에서는 법률 전문가이냐 아니냐는 아무런 프리미엄도 아니고 또 그다음에 또 마이너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법률 지식을 아는 거는 그렇지만 그게 도움이 되느냐 꼭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정말 조정을 잘하는 사람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조정은 누가 잘하느냐 시켜봤더니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건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이 잘하느냐 의뢰인한테 이렇게 다 나중에 이제 설문 받아봤더니 내가 졌지만 게임으로 말하면 졌지만 정말 그분은 정말 잘해줬다. 그거 훌륭한 분이거든요. 이긴 사람이 잘했다는 건 별로 훌륭하지 않아요. 근데 진 사람조차도 승부할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이 조정제도에 관해서 사실은 저희가 절차법, 제가 민사소송법 전공에다가 ADR, 협상 전공인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외국에서 굉장히 첨단 제도거든요. 첨단 제도를 받아들일 때 뭘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가 운동장 한 바퀴 쳐져가면서 뒤에 가장 빠른 애가 내 뒤에 막 따라와요. 내가 1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같이 가면 1등이겠거니. 그렇지만 절차라고 하는 건 비할 게 없거든요.
정말 시행착오를 거쳐서 자꾸 이게 좀 첨단으로 나가고 좀 더 개선되는 걸로 나가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소송 절차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민사소송이 뭐 거짓말 경연장이라고 하는 이런 와중에는 조정 절차는 더욱더 거짓말 경연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률 문화라든가 사회 문화랑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쪽이냐. 오히려 소송을 제대로 세워야 되고요. 소송에서는 정말 추상 같은 옳고 그름을 가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가면은 저거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다. 시간과 돈과 모든 걸 잃는다. 그러면 조정으로 가자라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재판하는 판사가 너그럽게 옳고 그른 게 뭐가 중요하냐, 그죠? 양보해라 이래버리면 심판도 안 받는 떼쓰는 사람이 유리이고요. 그 다음에 조정 제도도 동시에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심판하는 사람은 심판을 해야 되는 거고, 절충을 하고 조정하는 사람은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건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분명히 구분되어 있거든요. 구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일본을 통해서 민사조정법이라고 하는 걸 차기 자가조정법을 했는데 도입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30주년 기념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외국의 전문가분들을 불러가지고 한국에서 학술대회를 했어요. 한국 몇 년 됐냐 했더니 30몇 년이라고. 와, 그죠? 우리 지금 3년 됐는데, 근데 지금 한국은 30년 되나 3년 된 거나 누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별로 못 앞섰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일본 거를 도입을 하면서 서양에 있는 미디어를 흉내만 내버린 거죠. 그냥 뭐라고 했냐면 최악의 심판보다는 그죠? 차선이라도 합의가 낫다. 아까 합의를 진정으로 합의할 때 차악이 되는 거죠. 협박을 내가 합의한 거는 심판보다 못하죠. 억울한 데다 억울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그걸 쑥 빼버리고 그래도 당사자가 합의한 게 낫다.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뭐가 붙었냐면 정말로 당사자가 합의했을 때 그죠? 합의가 난 거죠. 그런 것들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가 왜 잘 안 돌아가느냐? 조정 제도를 하려면 뭐가 아까 먼저 써야 되냐면 심판, 재판 제도가 먼저 써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앞에서 미리 조심하죠. 근데 심판이 보니까 그거 제가 뺑뺑이 돌리기 위해서 안 올 수도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안 하죠. 그래서 두 가지는 서로 이렇게 협조하는 관계지, 소송이 제대로 서면 조정 절차로 비로소 동작할 수 있는,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처럼요. 한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 요즘은 반대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둘 중에 한 명이 다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좀 절충이 될 필요가 있지 않냐. 23페이지 보시면은 현행 대체적 분쟁 해결 방안의 불체계의 문제가 뭐냐면, 사실 제가 계속해서 논문도 쓰고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데 안 바뀌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 한국의 민사소송법 책이 되게 미안한 말씀이지만 일본의 민사소송법 책과 너무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일본 책도 보고 한국 책도 보고 독일 책도 봐보면 이상한 게 독일에 없는 거, 미국에 없는 것 중에 이 ADR 분류가 있어요. 그 나라는 없고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있는 제도가 있는데 뭐냐면 ADR이 뭐냐면 화해 조정 중재래요.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해놨어요. 둘이 서로 양보해서 화해하는 것도 ADR. 그 다음에 조정, 그죠? 미디에이션도 ADR, 중재도 ADR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계속 생각하다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화해가 왜 ADR이지? 화해라고 하는 거는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는 게 ADR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화해라고 하는 건 소송하다가 합의하면 화해죠. 근데 당사자가 그냥 밖에서 화해하면 그것도 화해고, 화해라는 제도는 재판 절차 안에서도 할 수 있고 밖에서도 할 수 있고 정말 다양한 형태로 모든 분쟁 절차에서 다 할 수 있는 게 화해거든요. 근데 이게 왜 ADR로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법원에서도 헷갈리고 있는 게 뭐냐면 재소정 화해로 재판장 화해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약간은 기존의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무슨 절차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소송 절차가 마지막에 판결문을 받아들여야 되는 소송 절차가 아니거든요. 많은 소송 절차는 중간에 가다가 취하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인나갈 수도 있고 서로 양보해서 화해할 수도 있는 거고, 그 화해 절차는 민사소송 절차 안에 있는 반듯한 절차거든요. 이게 마치 민사소송 절차 아닌 것처럼 이야기가 되면서 우리는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시작했냐면 화해도 ADR이니까 판사가 중간에 화해시키는 것도 ADR이야. 그러니까
판사도 할 수 있는 거네 이렇게 좀 꼬여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그냥 조정인도 되고 화해하는 사람도 되고 조정과 화해가 뭐가 다르냐 했더니 합의하는 거는 똑같고 그래서 절차 그 시스템에 대한 분류가 이렇게 흔들려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게 흔들려 버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아까 중앙지방법원이나 이제 많은 판사님들은 그거는 구분을 하시긴 하시는데 그래도 뭐라고 하시냐면은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결정을 딱 보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결론이 나도록 하는 거. 그게 얼마나 유용한데요. 욕심으로는 그래요. 정말 저도 조정을 하다가 끝까지 하기가 안 되는데 종이 한 장 딱 보내면 가만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성공률은 높아가겠죠. 나 합의 몇 % 시켰다. 근데 욕심을 꼭 누릅니다. 왜 누르냐 하면 진짜 이 사람들이 합의할 것 같으면 합의할 거다. 재판 가서도 먼저 번에 조정했을 때 합의될 만큼 안 했는데 보니까 소송 절차하면서 너무 끈하고다. 그래서 그때 합의해도 되죠. 왜 내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내 단계에서만 합의를 시키려고 하니까 좀 무리를 두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리하지 말자. 그래서 오히려 그런 단계에서 넘기니까 한명남 이제 변호사님 분류한 것도 보니까 정말 조정 절차에서 제대로 서로 토론이 되고 정말 툭 터놓고 이야기한 경우는 합의 될랑 말락 하다가 소송에는 갔는데 거기서 합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분쟁을 해결할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진심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죠. 조정인도 진심을 다해서 해야 되고요. 훌륭한 판사님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승진을 하려거나 판결문도 잘 쓰고 법률 실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당사자들이 보는 훌륭한 판사님은 그거랑 상당히 다를 수 있죠. 제일 중요한 판사님, 미국의 연방법원은 이쪽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일 훌륭한 판사님이 되기 위한 조건, 첫째, 많이 들어주고 시간 많이 줘야 돼요. 우리나라는 다 땡이죠. 들어줄 시간을 줘야 들어줄 수가 있죠. 그죠? 사건은 많은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판사의 문제가 아니라 법관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이 너무 많은 데다가 초치기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훌륭한 판사가 되기는 애초에 힘든 거다. 그래서 판사 개인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하는데 그 자리에 누구를 갖다 놔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심판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넘길 수밖에 없고 뭐라고 말을 하면 변호사 통해서 하라 그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의 인간성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문제가 많고요. ADR 같은 절차가 일단 거거든요. 그래서 24페이지 보면 조정제도의 장단점 나오는데 이 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절차 선택권이라든지 절차 형성 과정에 참여시키는 게 필요한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법원서 배포하는 것도 안 물어봐요. 왜 안 물어보냐면 물어보면 뭘 잘 모르지만 우리는 잘 모를 때 안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건이라도 보내기 위해서는 그냥 묻지 말고 그냥 확 보내놓는 거죠. 그러면 중앙대에 조정 사건이 오면은 의뢰인들이 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접수는 분명히 법원에 했는데요. 중앙대에서 왜 저를 불러요? 할 말 많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저렇게 돼서 여기 오게 됐다. 지금이라도 법원에 가서 계속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된다라고 설명해. 그럼 이미 오셨던 분이 가실 리가 없죠. 차 타고 오셨던 분이. 그럼 그때 동의를 받고 절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의를 거쳐야 되는 거거든. 거기서 그냥 보냈다고 하거든.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럼 조정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진짜 이 성경의 말씀 따라 딱 맞는 게, 조정인은 칼이 없어요. 심판하려고 해도 법관도 아니고, 그죠? 심지어는 변호사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말 들어 해봤자 안 들으면 그만이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양치기 목동처럼 철저히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그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찾아주고 풀을 찾아가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속 다 터지죠. 그래서 실제 조정을 하다 보면요, 판사님 중에서 조정 많이 하신 분도, 저도 조정을 해보면은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건들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 두 명 사이에 끼어가지고 내가 이런 참 우울한 일을 겪어야 되나. 중간에 막 저도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막 불뚝같이 솟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약간 병적인 거 있죠. 병도 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막 운동도 하고 하는 게 조정이 되려면 마음의 근육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열심히 길러야 돼요. 안 그러면 못 해먹겠더라고요. 왜냐면 말이 높아야 뭘 하죠, 그죠? 그래서 말 안 듣는 어린 애를 그래도 또 아동 전문가는 잘 다루듯이 그렇게 좀 사람, 인간에 대한 이해만 충분하고 그리고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나는 훌륭한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고 25페이지 보면 이제 분쟁 해결 절차라고 제가 거의 전공이고 책도 하나 썼는데요. 좀
눈여겨볼 만한 사건이 트라이얼이라 해가지고 미국에서 트라이얼은 우리말로 번역이 안 돼요. 형사사건의 공판 절차 비슷하게 법정에서 막 공방전 펼치는 걸 트라이얼이라고 보시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판사 얼굴을 보는 사건이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게 트라이얼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뭐냐면 소제기를 해가지고 판사 얼굴을 보는 사건이 몇 %냐는 거죠. 거기 보면 62년도에도 되게 적었어요. 11.5% 판사 얼굴 보는 게. 그러다가 2002년도에 1.8%. 누가 이러냐? 2002년 그 다음에 어때요? 지금은 몇 %냐고요? 지금은 1% 미만이래요. 100건이 연방법원 이야기예요. 주법원 말고. 그럼 100건을 소제기하면 연방법원 판사 얼굴을 보는 사람은 한 명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그 나라는 뭐 특별해서 그러냐? 아니요. 거기도 막 소송이 미어터져가지고 우리처럼 판사 쪽이 막 법관 쪽이 굉장히 고생한 경우가 많은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두 가지에 딱 걸리는 거죠. 소송을 가면 변호사들부터 포함해서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갔더니 저 진실을 확인하고 정의를 막 확인해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내가 한 판 이기고 다음엔 저기가 이기고 마지막 가니까 뭐 모른다 그러고 그죠? 법원에 온 네가 잘못이다 그러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 다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송 보다 보면 문제권에 미국의 무슨 뭐 세너제이 법원에 LA 법원에 뭐 카운티 법원의 판사가 뭐 화해를 공고 세들먼트 권고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미국의 절차는 다 세들먼트 권고해서 그냥 99% 정도는 화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이 끝까지 올라간 건 아까 100명 중에 한 명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렇게 올라가서 또 결과가 뒤집혔으니까 그거는 조건 중에 하나가 있을까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럼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소송을 안 가느냐? 실익이 없더라는 거죠. 막 만천하에 막 그냥 뭐 다 까발려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겨도 어때요? 소송 비용 다 주고 뭐 주고 나니까 뭐 특허는 이미 뭐 그죠? 이미 쓸모도 없게 돼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세들먼트에서 화해하고 끝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미국 거 아니냐? 제가 다른 데도 조사해봤는데 유럽도 없어졌대요. 유럽도 법정에 가서 끝까지 버텨서 끝까지 판결을 받아지는 경우는 미국하고 똑같이 확 줄었다는 거죠. 거의 뭐 사라진다고 할 만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실제 소송 절차 자체도 원고 변호사, 피고 변호사 둘이 딱 만나서 독일만 해도요. 변호사 화해라 그래서 변호사 둘이서 딜을 하고 많은 거예요. 판사가 판결 내려도 뻔한 건데 뭐 그죠? 그걸 뭐 나가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 그럼 그 전제는 뭐냐면 변호사를 믿어줘야 돼요.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믿어줘야 되고 변호사는 어때요? 자기 의뢰인을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상대방 변호사하고 합의를 해서 딜을 해가지고 결론을 딱 내면 됩니다.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아직까지 우리는 의뢰인도 변호사를 잘 믿는 것 같고요. 변호사조차도 어때요? 저 의뢰인 내가 또 만나겠냐 뭐 그죠? 험한 사건 또 있겠냐 그 사람. 그래서 서로 뭐 어차피 한 번밖에 안 보낸 인연이라고 그래가지고 뒤를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협상에서 말하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관광객한테 바가지 씌우는 전략이에요. 다시 안 볼 관광객한테 무조건 바가지 씌워. 왜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시 맞닥뜨기 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뭐가 되느냐면 변호사 신뢰가 붕괴되고 판사에 대한 신뢰가 붕괴돼요. 우리는 마치 어떻게 이 소송을 하고 있느냐면 다시는 안 만날 사람처럼. 그죠? 그래서 그냥 뒤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하니까 모두 이제 뭐 사법 불신 들었는데 이거는 한두 가지 요소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요소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그럼 계속 외국 이야기를 하는데 외국은 어떠냐? 26, 27, 28, 29페이지에 나오듯이 정말 좀 아찔할 정도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ABR 무브먼트라고 해가지고 1980년대 정도에 미국에서도 반성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언제까지 법정에서 이렇게 머리 떼지게 해야 되느냐 비용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그냥 연구년 가가지고 로스쿨 수업 들으면서 이렇게 또 교수랑 이야기해보니까 미국도 1950년대 정도는요, 6.25 때 정도는 우리는 비슷해요. 법정의 이 상황이. 그러나 그 뒤로 정말 바뀌었다. 얘기한 무브먼트라는 말 정도, 운동이라는 말 정도 일어난 이유가 정말 당사자가 그대로 그죠 빨리 세트를 하고 해결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 30년, 뭐 40년 사이에 엄청나게 바뀌고 이제는 바뀔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게 나오려면 홀리스틱으로라 해가지고 홀리스틱이란 말이 전체라는 뜻이죠. 전체적으로. 뭐 좀 하나 뭐좀 가지고 막 뭐 몇 점 몇 항이 아니고 큰 틀에서 보는 운동.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보면 통섭의학 나오잖아요. 홀리스틱 메디신처럼요. 의료에서도 뭐 그 부분만 고치는 거에서 이제는 몸 전체를 보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거랑 마찬가지 도파민에서도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그 통섭적인 방법에서는 인문학적인 방법, 뉴에이지 방법, 심리학적 방법, 종교적 방법도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말하는 그 영적 방법, 종교적인 방법도 실제 법적인 걸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여기 이제 뭐 기독교 다 이제 전문을 하시는 분이 오셨지만 성경에 나오는 말만큼 그 수백 년, 수천 년을 넘어오면서 그 안에 분쟁 해결 아이디어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어떻게 보면 분쟁 해결이 아니라 예방까지도 실제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법학이라는 분야로 뽑아내지 않아서 그런 거고, 분쟁 해결이라는 걸 뽑아내지 않는 거고. 그래서 제가 분쟁 해결 책을 쓸 때 성경의 내용도 있고요, 탈무드 내용도 있고, 심지어 다른 종교의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분쟁 해결은 사실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지혜의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지식으로 너무 접근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홀리스틱 로라든지 치유의 사고력이라든지 세라피우틱, 주리스프루던스, 또 프리벤티브로 예방법학, 예방의학이 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우리가 아찔할 정도로 빨리 바뀌고 있고 매우 실질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쟁공학이다, 갈등공학이다 하는 데 많거든요. 제가 계속 매년 이제 그 사법연감을 보고 있는데, 물론 등기 신청 사건까지 포함된 거지만은 우리나라의 법원에 접수되는 그냥 모든 사건이 한 1,400만 건이거든요. 1,400만 건, 물론 뭐 등기 이런 것들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한 5천만 되는데, 그죠? 그럼 민사 본합만 해도 그만 한 600만 건 되는데, 이거는 엎드려 기는데 집에서 못 나오시는 뭐 여러 가지 돈 다 빼고 나면 젊은 사람들은 분쟁 또는 어떤 주체들은요, 반복해서 몇백 건, 몇천 건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법원에다가 접수하는 이런 것들은 뭐 단순히 그냥 ADR을 하자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안 하면 우리 이러다가 그죠? 판사는 과로 살 거고 일반 사람들은 어때요? 가산을 탕진하는 거고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그 다음에 28개 중 회복적 사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뭐 김유한 교수라든가 뭐 많은 분들이 이게 한 걸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구두선이 아니라 이제는 상처 치유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 가는 게 상처 치유가 아니고 상처를 덧나게 하는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럼 절차적 정의가 나오는데 29페이지에 소송 절차 만족도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 절차 자체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민사소송 법원에 왜 이렇게 많은 사건을 접수하느냐? 간단하죠. 비용이 적겠죠. 당사자 본인이 막 뛰어가면 비용이 왜 그냥 평가만 안 받으면 되는 정도로 적고, 절차 비용도 사실 인지대 해가지고 본인이 해버리면 돈이 뭐 들 게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 접근을 잘하게 해준다 그러는데, 우리가 먼저 번에 IBRD 보니까 세계 1위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민사 사건 1심의 경우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싸고 빠르고 그죠? 신속하게 결정해준다. 자랑 아니에요. 왜 자랑 아니냐 하면 무슨 이야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야. 법원에다가 소장 내는 거 외에는, 아니면 뭐 경찰, 검찰에다 고발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 빠르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1심, 2심, 3심 다 가려니까 1심 빨리 끝내야 되죠. 사건 많으니까 빨리 끝내야 되죠.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을 막 부러워하길래 그랬죠. 꼭 부러워할 내용 아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살고 있는 거다. 또 자랑하는 분도 있는데 자랑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보다가 더 엄청난 나라가 있어요. 이태리 보니까 한번 소제기하면 뭐 3년이 걸린다, 5년이 걸린다 연락 오는데요. 5년 걸린다, 아예 영영 연락이 안 오기도 한다고. 뭐 그런 나라보다는 나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죠? 그 나라는 또 이제 다른 걸로 얘기해야겠죠. 뭐 마피아라든가 이런 걸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를 보고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다음에 콜래보러티브 로라 해서 협동법. 제가 대동법이라고 한번 번역을 해봤는데 이게 되게 웃겨요.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전에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원고, 피고, 원고 변호사, 피고 변호사, 그 다음에 다 앉아가지고, 판사까지 앉아가지고 딜하는 거예요. 야, 너 얼마 받을래? 뭐 할래? 해가지고.
이게 법이야.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절차도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CPS라고 해서 이게 뭐 법률적인 해결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사회과학 방법이냐 그런데 굉장히 사회학적 방법론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사회인류학, 행동과학, 뭐 집단 역학이라고 있어요.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가지고 움직이는 현상에 대해서 그 이과 쪽에서 역학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동원해서 하는 건데 이 매스 다이내믹스인가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집단 수송이나 이런 쪽에서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정청할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외국의 경우는 법학이 아니고 법률 문제가 아니고 종합사회학이고 다른 분야의 지식이나 지혜를 엄청 끌어다 써서 연결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제적 접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2페이지 보면 우리나라의 변호사는 굉장히 유명한 분부터 정말 관리비도 못 내는 분까지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변호사상도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는 사건이 많이 오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거보다는 사건을 한번 의뢰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많이 데려고 오는 그게 안 되면 선순환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건 양은 뻔한데 나눠 먹기 하니까 변호사 수가 많아질수록 좀 궁지에 몰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큰 모펌들이 좀 유리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아직은 서비스 경쟁을 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탄탄, 그죠? 이런 명망가 이런 경쟁을 하고 있는 게 문제인데 외국은 어떠냐? 외국이 다 정답은 아니지만 옳은 일을 하는 사람, 변호사는 내가 돈을 못 벌어도 옳은 일을 한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장기 고객이 되고 실제 믿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 중에서도 스타 플레이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느 변호사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분야이면서 정말 그 사람은 믿을만하다. 그런 게 나오면은 변호사 쪽도 신뢰를 회복하고 그죠? 변호사 또 차별화도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국가의 책무는 결국은 검투사 중심의 우리가 소송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피스메이커 중심에 더 바뀌어야 된다. 피스메이커는 원래 성령의 아이디어거든요. 그렇지만 이걸 이제 국가 운영에도 가지고 와야 되는 게 아니냐. 요즘에 여당 야당 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니 죽냐 내 죽냐 그러는데 그거는 협상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협상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니 죽냐 내 죽냐가 아니고 니도 살고 나도 살고 때로는 내가 죽어도 니가 살아라. 그죠? 그것도 할 수 있어야 제대로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협상이 굉장히 약한 것 같고 우리가 공무원 복지부동 복지안동이라고 욕을 하는데 일 제대로 했다가 다음 정권에 뭔 일 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라.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절차 주제자라고 제가 번역을 해놨는데 28번 이거는 결국은 뭐가 됐든지 그죠? 소송이면 소송이든 조정이면 조정이든 아니면 우리가 무슨 위원회도 많이 만들었잖아요. 무슨 원자력 발전소 건설 관련돼 가지고 그런 것도 만드는데 그때 원래 그 직업이 무슨 법관이든 변호사든 아니면 민간인든 상관없이 그런 절차 주재자의 부담을 완화해주고 제대로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그 조정기본법이라고 얘기하나요? 조정법이라고 얘기하나요? 민사조정법처럼 법원 사건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분쟁 해결 전체를 좀 아우르는 그런 조정 절차 기본법 같은 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페이지 보면 조정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협상하는 사람이에요. 협상하는 사람. 조정은 뭘 잘해야 되느냐? 사람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돼요. 원고, 신청인, 피신청인 그랬을 때 신청인이 왜 저럴까? 피신청인이 왜 저럴까? 이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히든 인터레스트라고 하잖아요. 그거를